스쿨존에서 해마다 평균 2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표시된 황색선 두 줄은 주정차 절대 금지를 뜻하는데요.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당시 영천전투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월성원전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인 넥스터 증소를 둘러싸고 경주시의회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이 스쿨존 안에서 해마다 평균 2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권미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이 9살 아이를 쫓아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보다 며칠 앞서 구미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3학년이 차에 치였습니다. 끊이질 않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최근 5년 사이 스쿨존 교통사고는 대구에서 140건, 경북에서 101건 일어났습니다. 한 해 평균 대구, 경북에서 각각 28건, 20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 한 번씩 자전거 타고 나오잖아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돼. 훅 들어오면 그럼 차하고 또 애들하고 또 관계가 부딪혀가지고 한 번씩 있는 상황을 제가 봤거든요. 스쿨존이 많아지면서 사고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의 인식입니다. 최근 5년간 대구 경북 지역 스쿨존 교통사고 241건을 법규 위반 사례별로 분석해보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43%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기타 운전자 법규 위반이 각각 22%, 2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뛰어다니고 주위를 살피지 않는다는 그 위험한 행동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차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근본 취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약 2천여 곳. 안전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운전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인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표시된 황색선 두 줄은 주정차 절대 금지를 뜻하는데요.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학부모 차량과 어린이집 차량의 불법 주차까지 엉켜 중앙선을 넘나드는 건 기본.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교문 앞에 떡하니 주차된 차량, 바닥에도 표지판에도 현수막까지 동원해서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표시해뒀지만 운전자는 막무가내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탄력봉도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없는 교문 쪽으로 차량이 몰리면서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쪽에서 차가 주차돼 있는데 안 보여서 계속 차 오나 보려고 하다가 문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아예 학교로 향하는 건널목을 막아 세운 차량도 수두룩합니다. 네, 밤에 주로 사람이 없을 때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빨리 빠지면 괜찮은데 빨리 안 빠지는 차들이 한 두세 대 정도 있어갖고 건널목을 막아가지고 애들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침마다 나와 교통 지도를 해도 그때뿐입니다. 우리 차들은 여기서 지나고 저기서 지나가고 차는 대져 있고 그럼 아이들은 횡단보도 때문에 오지 않아요. 이제 불법 주차 사이에 탁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아도 아이들이 저렇게 가면 차는 저쪽에서 멈춰 서지 않거든요. 심지어 2년 전 어린이가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한 곳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를 가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산까지 들어야 하는 요즘 같은 장마철은 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위험합니다. 우산을 들으면 애들이 안 보여요. 큰 애들은 좀 괜찮은데 저희 애 같은 게 좀 작거든요. 운전자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정차하면 현장 단속 없이 주민신고만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식이법에 이어 주민신고제까지 처벌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우리 사회에 민식이법이 적용된 지 딱 3개월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9살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사람들은 민식이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을까요? 논란의 민식이법, 그간 시민들의 반응 변화를 살펴봅니다. 권수경 기자가 소셜 빅데이터 사이트 썸트렌드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언급량이 전날보다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행 이틀 만에 첫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유치원 근처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11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계기로 언급량이 하루 1000건씩 상승했습니다. 언급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지지와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살짜리 아이가 불법 유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시행 이후 첫 사망 사고가 있었던 이날, 언급량은 2만 5천 건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연관어 변화를 살펴봅니다. 시행 직후엔 위험에 대비하려는 운전자들로 인해 운전자 보험, 보험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합의금, 감옥이란 키워드도 등장했습니다. 관련 사고가 이어지면서 법적 처벌과 대응에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감성 연관어 변화도 보겠습니다. 시행을 앞두곤 안전, 강화하다 등 긍정적 연관어가 41%, 과실, 잘못되다 등 부정적 연관어가 56%로 크게 차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에 접어들면서 무섭다, 잘못되다 등 부정적 연관어 비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란 불안감과 함께 반감과 공포도 커진 겁니다. 5월엔 불법, 처벌받다를 넘어 분노, 혐오까지 부정적 연관어가 순위를 압도했습니다. 6월로 와선 안전, 잘하다, 지지하다 등 긍정적 연관어가 다시 늘었는데요. 사회가 안전이란 가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벼랑 끝에선 대한민국을 살린 전투가 영천에서 벌어졌죠. 수세에 몰려있던 전세를 반전시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이끌어냈는데요. 전쟁 70주년을 맞아 당시 영천 전투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민군하고 전투는 많이 했어. 낮에는 우리가 적 고지를 빼앗고 밤 되면 또 후퇴해보고 뭐 육박전 밤에 육박전 했어 밤에. 보현산까지 가가 북으로 진격해 들어가는데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북한군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영천. 1950년 9월 13일 낙동강 전선 마지막 대전투로 국군이 전세를 역전시키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가가지고 3일 동안 재정비해가지고
실탄 새로 배치받고 무장 완전히 해가지고 3일 후에 영천 오수동으로 우리가 진격을 해가지고 영천시를 새로 점령을 했어. 우리가 화력을 총집결 해가지고 인민군들인데 대항해가지고 우리가 이겨버렸어. 그리고 영천 그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 대대장이 내가 공포를 수구들랑 그때 영천 다리에다 집중 사격을 해라. 그런데 밤이 되니까네 앞에 반짝거리는 그 뭐 빠꼼매 막 하고 차가 몇 대가 쭉 오는데 뒤에는 보니까네 소구루마에다가 달구질, 그때 그 달구질을 하더라고요. 그거다 짐을 싣고 막 쭉 오는 길에. 그래가지고 그 다리에 막, 앞 선발대가 내릴 때마다 사실 제대자 있고 막 공포를 들고 소리. 그 애모한 화력이 얼마나 셉니까? 이렇게 중대가 막 집중 사격을 하니까. 그러니 15사단 인민군 사령부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놈이 와야 뭐 경주로 침공을 할 텐데 그날 밤에 박살이 났고요. 영천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며 국가의 명운을 되살렸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죽을 각오로 조국을 지켜낸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뜻은 오랜 세월 속에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부모에는 효도를 해야 되고 나라에는 축사를 해야 돼. 그걸 버리면 안 돼.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60주년 결혼 기념일을 회혼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회혼식을 올린 노부부가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결혼식도 치르지 못하고 60년을 넘게 산 부부인데요. 90이 넘어서야 첫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참전 유공자 박경복 씨. 1950년 당시 19살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 직후 지금의 아내와 간단한 혼인식만 치르고선 60년 넘게 살았습니다. 결혼 사진 하나 남기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과 같이 다 해줘야 되는 걸 데려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못 되니까 미안하죠. 넥타이에 재킷까지 박 씨가 모처럼 멋지게 차려입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멋있으세요? 아주 네. 멋있다고요? 60년을 넘게 기다렸던 결혼식. 방문이 열리자 신랑 신부가 등장합니다. 전쟁 이후 자식 둘을 낳아 기르면서 겪었던 여러 우여곡절. 아내에게 못다한 말을 어렵게 꺼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당신에게 사랑합니다. 고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아내의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두 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 잘 보냈습니다. 경기 북부 보훈지청이 준비한 6.25 참전 유공자 회혼식. 전쟁 이후 결혼식도 한 번 올리지 못하고 60년을 해로한 유공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난해까진 대형 웨딩홀을 빌려 참전 유공자 부부를 초청해 회혼식을 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찾아가는 회혼식으로 대체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사회를 또 이렇게 잘 만들어오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해오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을 살펴드리는 일환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경기 북부 보훈지청의 지원을 받아 60년 만에 결혼식을 올린 참전 용사 부부는 지난 7년간 모두 100상에 달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60년 만에 이룬 사랑의 결실. 노부부의 주름진 얼굴에서 피어난 웃음꽃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6.25 전쟁이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시민들은 6.25 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이기도 한데요. 시민들은 6.25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 당시 임시 수도가 어디였는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6.25 언젠데 몇 년도야? 1964년 맞죠? 65년 아니야? 아니 그 광복인데. 부산. 부산이라고? 강원 아니고? 그때 낙동강까지 몰려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그때 일정도 부산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6.25 전쟁 발발 연도는 1950년, 임시 수도는 부산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 수업보다는 영화나 다른 매체를 통해 6.25 전쟁에 대해 알게 됐다는 답변도 나옵니다. 공부했던 기억 없고 그냥 영화 보다가 생각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네. 흘러가는 시간만큼 잊히고 있는 6.25 전쟁.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시민들은 더 이상 잊혀가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후대들, 아들, 손자들이 조금 더 좀 6.25에 대해서는 우리 옆에 팜플레트 좀 나온 거 있어요. 그 6.25를 어느 정도 터득을 하고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지. 애들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몰라요.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과거의 6.25 때 어려운 시절을 가르쳐줄 6.25 전쟁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임에는 시민들 모두 공감했습니다. 참전 용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을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해주고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는 다시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지. 절대적으로. 단단히 우리 국민이 단단히 뭉쳐서 6.25 전쟁 70주년.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작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행사가 대구와 경북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행사는 평화를 위한 기억 그리고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참전 용사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6.25 노래 제창, 관련 영상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행사 직후 대구 보훈병원을 찾아 도내 유일 생존 독립유공자인 배선두 애국지사를 예방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는 각 기관 단체장과 참전용사, 보훈단체장, 유족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참전 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뜻을 기렸습니다. 월성원전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서를 둘러싸고 경주시의회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영채 시의원 등 4명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경주시의회가 맥스터 증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미래통합당 의원들끼리 토론 한 번 없이 저지른 폭거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동안 찬반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통합당 전체 의원의 입장이 맥스터 증설로 돌아선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4일 경주시의회는 최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경북도의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특별위원회가 경북사회 인구구조 변화 및 축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출산율 정책을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정책으로 전환하고 성인지 정책 추진, 인구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보고회에서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원은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로 타 시도의 전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